네, 정부는 앞서 언급된 병상 가동률뿐 아니라 확진 규모, 양성률, 또 치명률 같은 여러 가지 요소를 반영해 위험도 평가라는 기준을 만듭니다. 목요일인 18일 이 기준이 발표가 되는데 만약 여기서 위험도가 최고 단계로 나오면 단계적 일상 회복을 멈추는 비상계획 발동이 검토됩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위중증 환자는 연일 400명대로 의료체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한 지 2주가 지난 현재 상황에 대해 정부는 예상 가능했다는 평가입니다. 4주 시행을 목표로 한 만큼 일상 회복을 멈추는 비상계획 검토 없이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비상계획은 단순히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나 그것만을 국한해서 보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지표를 고려해서 비상계획에 관한 대응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비상계획 발동 검토 기준이 될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지표는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됩니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핵심 지표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을 꼽았는데 이외에도 확진자 규모와 양성률, 치명률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주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열고 여러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 지표가 결정이 되면 이후에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치 여부에 대해서도 절차까지 같이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는 위험도 지표를 토대로 최상위 단계에 해당하면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정해진 것이 없다며 위험도가 집중된 영역에 맞게 맞춤형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미접종자 중심의 유행이 커졌다면 방역 패스 확대를 검토하고 전체 확진자 규모가 문제라면 영업시간과 사적 모임 규모를 제한해 개인 접촉을 최소화한다는 겁니다. 다만 과거 거리두기 체계에서처럼 단계에 따라 기계적으로 일괄 조치하는 방식을 고려하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